Win 18! Win 18!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NFC 쪽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시드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지난해 NFC 챔피언십에서 버커니어스 상대로 패배한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그날 있었던 감독 맷 루프어와 쿼터백 에런 로저스 간의 의사결정 차이로 올해 오프시즌에 에런 로저스가 팀을 떠난 해 만에 온갖 구설수가 있다가 에런 로저스가 라스트 댄스를 발표하면서 그린베이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프시즌 내내 구설수가 있어서 팀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번 21시즌 정규 시즌 1위를 기록하며 자신들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스탯을 한번 봅시다. 득점 12, 야드 12, 패싱 8위, 러싱 18위, 턴오버 1위, 서드다운 9위, 레드존 99위네요. 성적으로 보면 현 NFL에서 우리가 리그 1위 팀에게 기대하는 폭발적인 공격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상위권이라고 할 만한 성적이죠. 다만 이 스탯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바로 턴오버 부분입니다. 그린베이는 턴오버가 단 13개로 절대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지 않았는데요. 득점과 실점 외에 경기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치가 바로 이 턴오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공을 상대에게 절대 안 주면서 리그 10위권 정도의 공격을 뿜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분석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정말 대단히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공격력의 핵심은 단연 현재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자 MVP 수상이 유력한 쿼터백 에런 로저스입니다. 에런 로저스는 오프시즌에 가진 잡음 따위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관한 이슈는 자신의 퍼포먼스와 일절 상관없다는 듯 올해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패싱 야드는 4115야드로 리그 10위에 불과하지만 이 선수의 올해 괴랄한 스탯은 바로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입니다. 터치다운이 37개로 리그 4위인데요. 인터셉션은 단 4개입니다. 보통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이 2대1이 넘어가면 좋은 쿼터백, 3대1이 넘어가면 훌륭한 쿼터백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올해 에런 로저스는 무려 9대1을 넘습니다. 리그의 역사에서 손꼽힐 정도의 빨력 있는 팔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아온 에런 로저스가 말도 안 되는 안정성까지 장착하면서 자신이 왜 순수 재능으로는 역대 최고의 논이 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런 로저스의 무기는 제1검 에런 로저스의 제1무기는 리시버 데반테 아담스입니다. 올해 비록 램즈의 와이드 리시버 쿠퍼 컵이 말도 안 되는 스탯을 찍으며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줬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현 시점 최강의 리시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데반테 아담스를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담스는 진정한 1번 리시버로 자신의 커리어를 증명해왔는데요. 스피드, 체격, 민첩함, 루트러닝, 빅플레이 능력, 힘, 캐치 능력, 캐치 반경, 리시버로서 필요한 모든 역량에서 현재 리그 최상급 티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싱에서도 에런 존스랑 걸출한 만능형 러닝백 그리고 AJ 딜런이랑 파워 러닝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둘이 1600야드나 러시하는 등 에런 로저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도 절대 이두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보조무기 이상으로서의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쪽으로 한번 봅시다. 실점 14위, 야드 9위, 패싱 10위, 러싱 11위, 턴오버 8위, 서드다운 24위, 레드존 29위인데요. 여러모로 상위권의 스탯입니다. 특히나 허용야드, 그것도 패싱과 러싱 양쪽에서 균형 있게 모두 막아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게 보이긴 합니다. 팀마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균형이 잡힌 상태로 상대의 공격을 막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레드존과 서드다운 같은 중요 순간 플레이 능력이 떨어지는 점이 좀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톤 스미스와 데본드레 캠블이 이끄는 일선 수비진은 색을 22개 이상 기록하면서 쿼터백 압박과 러싱 수비 양쪽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외에도 이선 수비진에서도 올해의 루키이자 1라운드 픽인 에런 스톡스와 중견 수비수 라술 더글라스가 아주 준수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NFC를 넘어 NFL 1위 팀이라는 것이 보여주듯이 모든 팀들이 슈퍼볼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볼만합니다. 스탯적으로는 최상위권의 스탯은 아닌데 패스, 러싱 양면으로 단단한 수비는 상대하는 입장에서 뚫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며 중요 순간에 다소 부족해 보이는 수비 능력은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자 중요 순간 활약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쿼터백 에런 로저스로 극복할 수 있죠. 에런 로저스는 올해 팀 내 1군 리시버진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오라인의 반이 부상으로 날아간 상황에서도 5할 승률 이상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을 정도로 괴랄한 스탯을 찍는 걸 넘어서 필요한 순간 필요한 패스만을 칼같이 찔러놓고 위험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맨 로퍼 감독 에런 로저스 쿼터백 체제하에서 2연속 NFC 챔피언십에 진출한 초강팀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2번이나 슈퍼볼 진출을 코앞에 두고 넘어진 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이 둘이 오랜 수건인 슈퍼볼 진출 그리고 우승을 해낼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다음은 전년도 슈퍼볼 우승팀인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입니다. 20시즌 슈퍼볼 우승팀인 버커니어스는 슈퍼볼 우승 스쿼드, 주전 멤버들 및 코치, 감독진을 모두 팀에 붙잡는 데 성공하면서 슈퍼볼 2연패를 목표로 달렸는데요. 공격적 스탯을 한번 봅시다. 득점 2위, 야드 2위, 패싱 1위, 러싱 25위, 턴오버 8위, 서드다운 2위, 레드존 2위네요. 여러모로 거의 모든 공격 부문에서 초상위권에 위치한 팀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입니다. 특히나 이 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패싱입니다. 패싱 1위의 성적이 보여주듯이 팀의 모든 공격은 패싱에서 시작됩니다. 뛰어난 패싱으로 인해 많은 야드와 고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반면 러싱에서는 리그 하위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팀의 러싱 시도 스탯 자체가
무려 리그 31위로 팀 자체가 러싱을 거의 도외시하고 톰 브레이디의 패싱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보통 러닝을 도외시하는 팀이 레드존 성공률이 높기 쉽지 않은데 레드존 성공률이 2위라는 거는 톰 브레이디의 힘을 느끼게 해주죠. 공격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역대 최고의 쿼터백인 톰 브레이디입니다. 그야말로 상대가 뭘 할 미리 아는 듯한 분석 능력, 약점을 알아보는 판단력, 그리고 정확한 패스로 이번 시즌 무려 5,229 패싱 야드에 43개의 터치다운으로 역대급 기록을 쌓아올리면서 두 부분 리그 1위에 올라가는데요.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버커니어스를 톰 브레이디만 들어오면 딱 맞게 짠 건지 톰 브레이디가 버커니어스에 들어가면서 주변 선수들을 모두 자기 입맛에 맞게 개조시킨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 시점 버커니어스가 톰 브레이디를 위한 최적의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톰 브레이디가 버커니어스를 끌고 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고요. 리시버진은 리그 최고라고 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수준인데요.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드윈이라는 올프로 주신 원투펀치에 그론카우스키라는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 그 외에도 캐머런 브레이트, 타일러 존슨 등 다른 팀에 있다면 준주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현재 크리스 가드윈이 부상으로 빠지고 안토니오 브라운이 경기 중간에 팀을 나가겠다며 옷을 집어던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이크 에반스, 롭 그론카우스키라는 두 명의 선수 때문이라도 버커니어스의 리시버진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톰 브레이디의 입맛에 가장 맞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브레이디의 지난 20년을 보면 성공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를 완벽하게 지켜낼 오라인과 패싱과 러싱 양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러닝백 및 타이트엔드의 존재입니다. 우선 버커니어스의 오라인은 현재 모든 패싱 스냅 대비 단 11.1%만을 압박을 허용하면서 리그 최강의 패스 블로킹 오라인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패싱만을 해온 팀이 버커니어스인 만큼 수비의 입장에서도 쿼터백 압박을 제1목적으로 했다는 걸 감안하면 오라인이 더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러싱과 패싱 양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러닝백 및 타이트엔드인데요. 타이트엔드야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인 그론카우스키가 있고 러닝백은 바로 레너드 포넷입니다. 레너드 포넷, 이 선수가 바로 어쩌면 버커니어스 플레이오프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지난 시즌 팀을 슈퍼볼로 하드캐리했던 플레이오프 레니라는 별명을 가진 레너드 포넷이 부상에서 돌아온 지금 톰 브레이디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을지 보는 게 공격적에서 관전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수비 쪽 스탯을 한번 볼게요. 실점 5위, 야드 13위, 패싱 21위, 러싱 3위, 턴오버 5위, 서드다운 12위, 레드존 10위네요. 여러모로 아주 수준급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야드 대비 실점이 적응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점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했듯 실속 있는 수비를 갖춘 팀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스탯 중에 하나인데요. 공격력 1위 강한 팀이 실속 있는 수비를 갖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반면 패싱 허용 야드에서의 졸전은 이 팀의 올 시즌 골칫거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선 수비진인데요. 이선 수비진의 로스터가 안 그래도 빈약한 상황에서 여러 부상 이슈가 겹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러싱 수비 또한 리그 3위로 아주 좋은 스탯인 건 맞지만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 모두 이 스탯에서 압도적인 1위를 거둔 팀이 바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인 걸 감안하면 오히려 다소 퍼포먼스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년도 슈퍼볼 우승팀은 우승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공수양면은 아주 높은 스탯입니다. 특히나 공격, 패싱 측면에는 이 정도 강한 팀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톰 브레이디가 언제나 러싱이 좀 받쳐줄 때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걸 생각하면 러싱과 패싱의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폼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년 포스트 시즌에 보여준 역대급 포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게 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이선 수비에 다소 구멍이 보이는 이번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전년도에 상대하는 쿼터백들과 러닝백들을 그야말로 압살했던 모습을 다시 되찾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2승 5패로 NFC 이스트 챔피언 달라스 카우보이즈입니다. 아메리카의 팀이라고도 불리우는 언제나 세간의 이목을 엄청나게 받는 달라스 카우보이즈는 올해야말로 그 유명사에 부응하면서 아주 뛰어난 스탯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공격적 스탯을 한번 같이 볼게요. 득점 1위, 야드 1위, 패싱 2위, 러싱 9위, 턴오버 11위, 서드다운 2위, 레드존 16위입니다. 여러모로 공격 부문에서 리그에 적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스탯라인입니다. 승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득점 1위에 총전진 야드 2위, 패싱 야드 3위, 러싱 야드 10위라는 숫자는 이 팀이 패싱과 러싱 양쪽에 모두 균형이 잡힌 채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서드다운 12위, 레드존 16위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집중력이나 결정력이 나쁘지 않은 리그 평균 이상의 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턴오버 13위는 이 팀의 공격 안정성도 중상위권에 아주 좋은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공격이 뛰어난 데는 공격 코치 캘럼 무어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2의 보이 원더, 천재 소년이라고 불리는 캘럼 무어는 묵직해 할 때는 묵직하게 러싱을 하고 적이 강할 때는 그 적을 피해 약한 곳을 공격하는 창의적인 공격 전술을 전개하면서 올해 카우보이스가 압도적인 공격 스탯을 찍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캘럼 무어의 제1검이 된 선수가 바로 쿼터백 닥 프레스캇입니다. 데뷔 때보다 그 자질에 대해 끝없는 물음표를 받고 물음표를 받을 때마다 어김없이 증명을 해내는 닥 프레스캇은 올해도 또 한 번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 팀, 아메리카의 팀,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중심이자 리더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탯적으로 뛰어남에도 묘하게 불안감이 있습니다. 바로 러닝게임에 대한 의존도 때문인데요.
스탯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러싱을 100야드 미만으로 한 게임의 전적은 1승 5패입니다. 어느 팀이 안 그러겠냐면은 팀의 러싱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성적이 특히나 좋지 않아요. 특히나 일찌감치 실점을 하면서 러닝 게임이 아예 배제된 상황에서 닥 프레스캇은 이상하게 4쿼터 내내 혹은 4쿼터에 게임을 쭉 쫓아오다가 역전을 실패하는 그림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닥 프레스캇이 데뷔한 13시즌 이래 달라스 카우보이즈가 100야드 이상 러싱한 경기에서의 전적은 무려 50승 17패로 승률은 무려 75%인 반면 러싱 야드가 100야드 이하인 경우에 승률은 8승 22패로 27%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닥 프레스캇 자체가 러닝 게임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 액션에 특화된 스타일이라는 점, 팀의 강점이 항상 막강한 오라인에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팀이 러싱이 반드시 풀려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승리와 러싱의 성공의 관계가 높습니다. 다행인 건 시즌 중반인 8, 12주차쯤에 팀의 러싱이 경기당 83야드에 불과할 정도로 슬럼프를 지나서 시즌 후반 5경기 동안은 경기당 114.2야드를 기록할 정도로 폼이 다시 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시즌 초반 경기당 164.3야드를 기록한 폼을 포지션에서 회복하는 게 가장 일과제일 수 있습니다. 수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실점 7위, 야드 19위, 패싱 24위, 러싱 15위, 턴오버 1위, 서더다운 1위, 레드존 17위입니다. 수비는 여러모로 리그 평균 정도의 성적이긴 합니다. 총 허용야드, 패싱 허용야드, 러싱야드, 레드존 방어율 모두 리그 평균 수준인데요. 특이하게 나머지 스탯들은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야드 대비 실점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상황입니다. 인터셉션, 펌벌 등의 턴오버가 리그 내 1위에 서드다운 방어율도 1위인 점을 보았을 때 중요 순간 빅플레이 능력,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 있어요. 빅플레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이유는 아주 2명의 어린 슈퍼스타들 덕분인데요. 첫 선수는 바로 라인베커인 마이카 파슨스입니다. 올해 루키 수비수 부문 제1후보인 마이카 파슨스는 드래프트 될 때는 중앙 라인베커로 뽑혔었는데요. 팀의 부상 상황에 맞춰서 중앙 라인베커에서 쿼터백을 향해 닥돌하는 에지러쉬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대박이 터졌죠. 쿼터백 압박 부문에서 리그 전체 4위를 기록하면서 상대 쿼터백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스테판 딕스입니다. 버팔로 빌스의 에이스 리시버 스테판 딕스의 동생이기도 한 트레반 딕스는 이선 수비로 올해 팀의 역대 한 시즌 인터셉션 기록을 갈아치우는 대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1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팀 턴오버의 33%를 담당했습니다. 리시버의 움직임을 읽고 예측하는 능력은 다소 미숙한 감은 있지만 공중에서 공을 낚아채는 능력은 리그 탑급 리시버만큼 뛰어나게 그의 쪽으로 조금이라도 잘못 던져진 공은 여지없이 낚아챈 게 바로 트레반 딕스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공수 양쪽에서 아주 훌륭한 스탯을 보인 게 바로 달라스 카우보이즈입니다. 굳이 흠을 잡자면 굳이 걱정할 것들을 좀 나열해보자면 우선 공격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러싱이 좀 풀려야 한다는 점, 둘째로 수비가 빅플레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동시에 안정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점, 셋째로 팀의 감독입니다. 카우보이스의 감독 마이크 맥카시는 올해 수차례 말도 안 되는 시간관리 능력과 판단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뒤쳐지고 있을 때 시간을 절대 태우면 안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멍 때리다가 타임아웃을 못 불러서 경기를 날릴 뻔한다던가 타임아웃을 안 불러야 할 상황에 얼타다가 부르는 등 카우보이스 팬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가만히 쉬게만 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의 구멍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즈가 이런 여러 상황에서 아메리카 팀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다음은 LA 램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간 리그의 강팀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되는 LA 램즈인데요. 현 NFL 죽음의 디비전 중 하나인 NFC 웨스트에서 당당하게 1등을 거머쥐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공격 부문 스탯을 한번 볼게요. 득점 9위, 야드 6위, 패스 5위, 러싱 24위, 턴오버 26위, 서드다운 9위, 레드점 18위의 성적인데요. 상위권의 패싱 야드 스탯을 기반으로 한 득점과 총 전진 야드의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팀이자 감독 션 맥베이의 자랑과 같은 러싱이 상당히 부족한 리그 중하위권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턴오버 같은 실수는 리그 평균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고 서드다운과 레드존과 같은 중요 순간 집중력은 리그 중상위권이네요. 사실 올해 램즈의 공격은 올해 슈퍼볼을 위해 야심차게 데려온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태포드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 하나 확실한 거는 스탯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찍는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건 스태포드의 스탯이 팀적인 승리로 연결되지만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 12승 5패를 거둔 팀에 대해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팀들과의 경기를 보면 총 7번 붙었는데 이들과의 전적은 2승 5패입니다. 램즈의 강팀 상대를 부진 묘한 불안감은 사실 러싱 게임의 부재에서도 드러납니다. 천재소년이라고도 불렸던 램즈의 감독 션 맥베이의 감독의 아이덴티티는 러싱에 있었는데요. 그가 성공적인 시즌을 거두내는 늘 창의적인 러싱이 기반이 되었었죠. 하지만 올해 매튜 스태포드의 팔에 기댄 건지 러싱 부분에서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수비 스탯입니다. 실점 15위, 허용야드 16위, 패싱 22위, 러싱 6위, 턴오버 12위, 서드다운 17위, 레드존 8위인데요. 여러모로 중상위권의 수준의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 스탯인 실점과 야드에서는 리그 평균 수준의 패싱보다는 러싱의 강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턴오버와 실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레드존 방어율이 다른 스탯 대비 꽤나 높은 순위를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램즈 수비진의 네임밸류 자체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리그 최고의 수비수를 넘어서 역대 최고의 수비수에도 거론되는 라인맨 에런 로저스를 필두로 그 옆에서 그를 보조하는 엣지러셔 레너드 플로이드, 그리고 비록 나이가 좀 들었지만 이 시대의 엣지러셔이자 슈퍼볼 우승자 출신 MVP 출신인 본 밀러도 시즌 중간에 팀에 합류했죠. 이선 수비진에도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인 제일런 램지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임밸류에 비해 다소 부족한 스탯을 보인 것도 사실이고, 전년도 수비 부문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 혹은 초상위권을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팀 자체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 중에서도 분명히 강팀입니다. 특히나 현재 NFL에서 가장 힘든 디비전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는 점은 대단한 업적이죠. 반면 걱정할 것도 분명히 있는 팀이에요. 우선 플레이오프 진출 팀 대상으로 안 좋은 전적은 이 팀이 양민학살에만 능한 팀인가라는 의문점이 분명히 들게 하죠. 올해 매튜 스태포드, 본 밀러 등 여러 거물급 선수들이 램지에 가게 됨으로써 모두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하지만 거꾸로 본다면 이들이 팀에 새로 들어온 만큼 팀 컬러에 아직 녹아들거나 혹은 이들에 맞게 팀 컬러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오프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램지의 감독 숀 맥베이가 이러한 모든 점을 아울러서 자신의 팀과 슈퍼 플레이어들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게 핵심일 거로 보입니다. 다음 시즌 바로 11승 6패의 아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공격적 스탯은 아래와 같습니다. 득점 11위, 야드 8위, 패싱 12위, 러싱 12위, 턴오버 4위, 서드다운 6위, 레드존 14위네요. 거의 모든 항목이 탑10 안에 드는 훌륭한 공격력의 팀이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이 중심에는 바로 쿼터백 카일러 머리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 양쪽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카일러 머리인데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카일러 머리 자체가 작은 덩치에서 나오는 다소 약한 내구도로 인해 시즌의 후반기에 항상 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한 후에 시즌 초 MVP급 폼은 아직까지도 되찾지 못하고 있죠. 자, 수비 스탯도 한번 봅시다. 실점 5위, 야드 12위, 패싱 8위, 러싱 11위, 턴오버 8위, 서드다운 5위, 레드존이 21위입니다. 특급 엣지러셔 챈들러 존스와 훌륭한 이선 수비수 부다 베이커로 현대 NFL 수비 승리 공식인 엣지러셔 플러스 이선 수비 조합을 완성한 카디널스는 수비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탑 10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나쁠 것 없는 상위권의 수비 스탯을 찍었는데요. 다만 수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탯 중 하나인 레드존 방어율이 낮다는 것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탯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어디 하나 빠진다고 보기 힘든 게 이 팀의 강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을 상대로 5승 2패를 보였다는 점에서 플레이오프의 모습을 기대할 만도 하지만, 가장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할 정도로 기세가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것이 카일러 머리의 손끝과 발끝에 달려있다고 보이는데요. 자신의 내구대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깨버리고 첫 플레이오프만큼 그가 어디까지 자신의 포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그의 1 리시버인 디안드레 홉킨스가 부상이 당한 상황에서 말이죠. 다음은 10승 7패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입니다. 49어스가 프로에 진출하면서 NFC 웨스트는 올해 10승 이상 팀만 3팀에 3팀이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공격적 스탯을 한번 같이 볼게요. 득점 13위, 야드 12위, 패싱 12위, 러싱 7위, 턴오버 18위, 서드다운 22위, 레드존 1위인데요. 종합적으로 상위권 정도의 공격 스탯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바로 러싱입니다. 러싱 7위의 샌프란시스코 49어스는 NFL의 어느 팀보다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팀 중 하나입니다. 카일 셔넌의 러싱 게임 전술 전략은 정말 신출귀몰하기 그지없는데요. 창의적인 블로킹과 모션으로 러닝 전술을 짜는 카일 셔넌은 팀의 주전 러닝백들이 모두 부상당한 상황에서도 러닝과 피지컬 풋볼이라는 정체성을 수립했습니다. 트렌트 윌리엄스라는 리그 최고의 라인맨이 이끄는 오라인에 조지 키틀이라는 리그 최고의 타이트는 그야말로 절정의 피지컬 러싱 공격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상대하는 모든 팀들에 있어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나 이 팀에서 지켜볼 만한 선수는 러싱과 패싱 양쪽에서 모두 어마어마한 활약 보이는 19번 리시버 디보 세뮤얼입니다. 러닝백으로 놓기도 하는데 정말 잘하기도 하거든요. 단 이 팀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바로 쿼터백 지미 가라플로입니다. 쿼터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인 순간도 많고 팀을 슈퍼볼로 이끈 경험이 있는 가라플로이지만 묘하게 이번 시즌 인터셉션이 많은 게 그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러싱 위주의 팀이 턴오버를 당한 횟수가 22위인 이유는 바로 가라플로가 인터셉션을 12개나 당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수비 스탯을 한번 볼게요. 실점 14위, 야드 4위, 패싱 5위, 러싱 9위, 턴오버 22위, 서드다운 13위, 레드존 13위네요. 실점 부분이 좀 아쉬운 중상위권 정도의 수비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의 전진야들을 굉장히 잘 막아내는 게 눈에 띄고 실점은 어쩌면 턴오버 터치다운을 많이 허용한 거라 가라플로의 탓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정확한 스탯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네요. 어쨌든 서드다운, 레드존 방어율, 턴오버 등 수비의 결정력, 집중력, 빅플레이 능력을 반증하는 스탯에 있어서는 리그 평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여러모로 팀의 에이스 엣지러셔인 닉 보사가 슈퍼플레이를 좀 보여줘서 안정적인 수비에 빅플레이 능력까지 얹어주면서 NFL의 오랜 승리 공식, 올해 승리 정체성이자 팀을 슈퍼볼로 끌고 갔던 강한 러싱과 강한 수비를 완성하는 것이 플레이오프를 위한 중요한 걸음일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 팀 9승 8패로 프로에 진출한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빠르게 공격 스탯부터 볼게요. 득점 12위, 야드 14위, 패싱 22위, 러싱 1위, 턴오버 5위, 서드다운 6위, 레드존 7위인데요. 득점과 야드는 전부 다 리그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인데 반해 이 팀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러싱 야드가 1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싱팀답게 위험도가 높은 패스를 적게 하는 만큼 턴오버가 매우 적어서 5위에 서드다운 레드존 성공률은 8위죠. 다만 이 러싱 스탯을 좀 묵직한 러싱 스탯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이 러싱 중 무려 800야드는 쿼터백인 제일런 허츠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쿼터백의 러싱은 평소에 수비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러싱과 다르게 빅플레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스탯이 좀 다소 뻥튀기 될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글스의 패싱이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강팀을 상대로 하는 플레이오프에서 이글스의 이러한 러싱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붙습니다. 수비 스탯을 한번 볼게요. 실점 8위, 야드 7위, 패싱 11위, 러싱 7위, 턴오버 24위, 서드다운 23위, 레드존 23위네요. 실점과 야드 부분에서는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팀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턴오버, 서드다운, 레드존에서 중하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다른 진출팀들에 비해 스탯들은 크게 부족할 것이 없지만 스탯 자체가 좀 상황을 정확히 반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리그 내 가장 약한 디비전 중 하나인 NFC 이스트 소속으로 편한 스케줄을 받았고 올해 포스트 시즌 진출팀과 6번 붙었는데 모두 패배한 게 반증이죠. 여러모로 이 팀의 성공은 제일런 허츠라는 올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한 쿼터백이 패싱과 러싱 양측에서 얼마나 슈퍼플레이를 하는지 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플레이오프 최종 대진표를 띄우면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